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와 관련된 수법들, 그리고 코인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권호훈 변호사고요. 정웅재 변호사입니다. 반승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코인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사기 수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이후에 참여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검찰에서 발생하는 5대 유형의 코인 사기,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정리한 코인 사기 유형들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에게 신기술 개발 빙자나 다단계 등 판매를 해서 해놓고 보니까 가상자산이 허위라거나 아니면 개발하다가 임의로 중단하고 사라져버리는 러그풀 방식의 사기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가상자산을 만들었지만 그 만든 코인을 판매한 후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서 그 샀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방식의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부터 아예 그- 작정하고 사기인 코인들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만들기로는 정상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소에서 불공정하게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사기적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코인 사기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가 있을 텐데 이 가해자들의 형량은 대충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기의 경우에 조직적 사기로 봤을 때 기본 형량이 사기만 봤을 때 8년에서 11년 정도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유사수신이나 뭐 다단계 범죄가 같이 의율된 경우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감경 요소가 있다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근데 코인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범죄 인정이 된다면 형량도 꽤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형량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재산세랑 이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추징이나 몰수하는 금전적 그런 조치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기적인 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기적인 코인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좀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현재 이제 코인이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데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만들어진 후에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할 때 그런 어느 게 진짜로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허위의 코인인지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확인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백서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백서를 구별하고, 또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유명한 코인으로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게 정상적인 코인들 투자자가 좀 주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코인 사기를 당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음, 코인 사기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민들을 상대로 소액을 다량 모으는 방식의 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발생했을 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가서 경찰한테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수사를 착수를 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유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라는 이제 변호사나 뭐 그렇게 이제 가상자산 업계를 아는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하면 고소 이전의 절차들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섰지만 네.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전문가랑 상담을 하고, 이 전문가가 봤을 때 사기 성립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상대 기업 발행인 쪽과 연락을 취해서 합의를 본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간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빠릿빠릿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하는 역할은
이 범죄의 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조사를 좀 하는 게 절차가 있는 거니까. 결국은 사기 피해자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변해줄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만약에 그 코인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코인 사기를 당한 건지 안 당한 건지 좀 헷갈린다, 궁금하다라고 한 생각이 된다면은 일단은 뭐 전문가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이랑 상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성 요건에 누군가 나를 속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뭐를 약속했는지, 내가 지금 뭘 믿고 투자를 한 건지, 내가 이 사람의 말 중에 어떤 걸 얘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었는지 그 포인트를 좀 증명을 하거나 본인이 잘 기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랑 그걸 가지고 상의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사기였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를 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원금이라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원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금 회수하는 게 사기 범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요즘에 최근에 가상자산 사기 범죄 유형들이 금융 사기 범죄인 폰지 사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돈을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계속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면서 상환해주고 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식의 사기 유형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기친 범죄자 역시 내 돈을 안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확하게 내 금액을 최대한 빨리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해서 회사와 협의를 본다거나 아니면 고소고발 조치를 빠르게 취한다거나 고소고발만 한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민사적인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가지고 진행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형사상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좀 코인을 전반적으로 아는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업비트, 뭐 바이낸스 이런 소위 주요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데도 사기 코인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주요 거래소가 사기를 치냐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제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까 말한 뭐 러그풀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상장이 됐지만 실체가 없는 허위의 코인이었다.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코인이다. 아니면은 상장시켜 놓고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 업체인 것 같다. 코인인 것 같다. 라는 코인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만약에 코인 사기로 피해를 보신 다음에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절차는 어떻게 좀 잡는 게 좋을까요? 절차는 우선 증거 확보가 뭐 제일 우선적일 것 같고요. 뭐 A부터 G까지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은 고소장을 일단 작성을 해서 경찰에 내면 됩니다. 경찰에 이제 내면은 수사가 이루어지죠. 그 민사적으로도 좀 진행할 게 있을까요? 그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보전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면서 같이 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죠. 이게 금액이 큰 고소건들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액 사건들. 뭐 이런 것들도 고소 고발이 가능할까요? 물론 고소고발이야 무조건 다 됩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으로 소액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300만 원, 500만 원 투자해라라고 생각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300만 원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기일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그와 관련된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다단계나 유사수 진행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좀 모여서 총 금액 크게 만들어서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 사기를 당했을 때 결국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뭐 손실액이 얼마냐, 이게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음. 뭐 내가 준 돈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또 오른 게 있으면은 그건지 어떻게 보통 보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책정하면 의뢰인들이 보통 피해자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손해본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고 500만 원의 수익을 보기로 했어라고 하면 1,500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는 그렇게 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입금했고 그중에 수익금으로 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1,300만 원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사기로 지급했고 200만 원 난 돌려받았으니까 8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거는 딱 내가 지급한 금액에서 받은 돈 뺀 금액을 사기에 대한 피해 금액으로 본다. 그렇군요. 이 코인 사기 가해자들, 이 사기꾼들이 뭐 한국인이면 한국에서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없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고소고발이 그래도 가능할까요? 이게 언제나 외국에 있다고 해서 네. 이게 아예 해외에 벌어져서 뭐 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졌다 이러면 우리나라에 뭐 사법 관할권이 없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요. 국내에서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뭐 범죄자가 도망을 갔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뭐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외국으로 도망간다거나 네. 이렇게 하기 전에 신속하게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빠른 사법 조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코인 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요즘에는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최대한 근거를 안 남기려고 하긴 합니다. 네. 투자 계약서를 보통 작성하곤 하거든요. 네. 이제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하는 사람한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투자 계약서에 말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얘기했지만 투자 계약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거나. 하지만 투자 계약서조차 없으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갈 첫 단추가 없는 거니까 투자 계약서 연락을 취했으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이든 그런 거 캡처본 그다음에 금액으로 이체를 했으면 금액을 이체한 내역 가상자산 거래했으면 가상자산 거래한 이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확보하고 가끔 가다 보면 코인 홈페이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코인 홈페이지를 캡처하실 때 코인 홈페이지를 캡처하고 제일 밑에 사업자 정보 이런 것들도 캡처를 해 놓으신다. 미리미리 증거를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많은 경우에 코인 사기 가해자들, 뭐 사기꾼들이 뭐 본명이 아니던가 아니면은 이름을 알 수 없다던가 뭐 닉네임 을 수도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익명일 때도 고소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핸드폰도 대포폰인 경우가 있는데 핸드폰도 대포폰의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찾아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 코인 형사 사건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코인 사기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 빠르게 전문가를 좀 컨택해서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정웅채 변호사님, 반승혜 변호사님과 함께 했었고요. 저는 권호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유용한 법률 정보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